만약 당신에게 한 달의 시간, 그것도 목숨이 보장되는 한 달의 시간을 누군가가 산다고 한다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생각해보죠. 인생 역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단어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있는 차,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바운더리, 그것들이 모두 180도 바뀔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단 한순간에, 그것도 극단적으로 좋은 쪽으로 말이죠. 운동기구 하나 놓기도 버거운 집은 운동방을 따로 만들 수도 있겠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는 멋진 차를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마카세나 호캉스를 하던 자유는 심심할 때마다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로 바뀌겠죠. 자,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준다는 남자가 찾아와 당신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빨간 티켓을 내민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제안 내용은 간단합니다. 24시간 한 달 동안 당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카메라에 찍히게 되고 그것을 수천만 명의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또한 정신적인 고문이나 육체적인 고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목숨은 보장해주며 그것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 또한 최고 수준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한 당신에게는 하루 5천만 원의 일당이 지급, 만약 상위권에 들었을 시 최대 현금 100억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해도 15억, 만약 무언가의 경쟁에서 이긴다면 100억 원을 손에 줄 수 있는 기회, 당신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인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자신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대다수가 고개를 저을 겁니다. 15억, 500만 원씩 25년을 저축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고문과 육체적인 고문 등으로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인간 이하의 짓, 잔인한 짓, 야비한 짓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침을 질질 흘리고 울부짖고 오줌까지 지리는 그 장면을 전 세계 수천만 명 혹은 억 단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테니까 말입니다. 차근차근 저축만 해도 보통 사람들처럼만 살아도 호화스러운 생활은 아니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좋아하는 소소한 취미생활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몸이 상하고 정신이 상하고 얼굴까지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일 따위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는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더 A쇼 같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현실에는 존재할 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보죠. 자,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나 더 A쇼 같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런 흉내만 낸 저퀄리티 패러디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 리얼리티 서바이벌 쇼가 방영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흥행은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인 대흥행이 말입니다. 물론 픽션이 아닌 실제라면 훨씬 더 많은 불쾌감을 느끼겠지만 그것은 흥행에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불쾌감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말이죠. 흥행이 보장되는 만큼 당연하게도 수익 역시 보장될 테고 또한 학문적인 성장마저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비윤리적이기에 할 수 없었던 심리 실험과 사회학적 실험 역시도 가능할 테니까요. 그것도 원하는 방향으로 참여자들의 동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 살인 게임이 만들어지지 못하며 방영되지 못할 이유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수십 가지의 문제점이 떠오르죠. 하지만 정말로 지금 당신이 떠올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미 그런 영상들은 넘치도록 배포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굳이 따지자면 도덕적 타락의 가속 정도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허가된다면 그 이후로 그와 비슷한 컨텐츠가 우후죽순 만들어질 테고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순간 정말 영화 속 어느 디스토피아의 세계처럼 폭력과 도덕의 기준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것들은 결국 모든 규제의 궁극적 이유인 공공의 이익 훼손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인간의 밑바닥마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글쎄요, 생각해보죠. 자, 이러한 살인게임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선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살인게임을 모방한 영화나 드라마를 말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영화나 드라마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픽션과 현실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작품에서 동일한 요소를 채택하고 있다는 뜻은 어느 정도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현실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살인게임을 컨텐츠로 하는 창작물들이 채택하고 있는
공통점은 4가지. 첫 번째, 참가자들은 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다. 두 번째, 거대 자본을 가진 소수의 개최자가 존재한다. 세 번째, 그것들은 미스테리한 인물들의 향락을 위해 소비된다. 네 번째, 그 안에서는 인권은 물론이고 법령, 국제법 따위는 통용되지 않는다. 자, 소수 인원의 향락으로 소비되는 서바이벌 게임이라면 이 공통점들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권과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기에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규모가 클 수 없을 테고, 또한 사회적으로 위축된 참가자들을 손쉽게 고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참가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일괄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의 결핍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겁니다. 당연하게도 규모에 비해 거대한 상금이 걸린 만큼 주최자나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상류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저 돈이 넘쳐나는 부자들만의 도파민 폭발쇼.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썩어 넘치는 돈을 갖기 위해 버러지처럼 버둥거리는 것을 내려다보는, 그것으로 우월감과 재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들만의 작은 파티 정도로 설명한다면 이미 암암리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너무하죠. 한 명이 보든 100명이 보든 닳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재밌는 것을 소수의 사람만 즐기다니 말입니다. 자, 아마 지금 제 말에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존재할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놀잇감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쾌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생각 자체에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우리들은 지금부터 이 불쾌감을 하나하나 없애야만 합니다. 아니죠. 없애면 재미가 없어질 테니 최대한 완화시켜 느끼도록 해야겠죠. 그래야 다수의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인간의 밑바닥마저 유흥거리로 소비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생각해보죠. 일단 비인간적이다라는 단어를 먼저 정의해보죠. 인간이 인간을 때리면 비인간적일까요? 애매할 겁니다. 그렇다면 가둬놓고 때린다면, 오랜 기간 주기적으로 때린다면, 하루에 18시간 일을 시킨다면, 이틀 이상 밥을 못 먹게 한다면, 잠을 못 자게 한다면, 맞습니다. 비인간적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주관적이죠. 경험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느끼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저런 일을 당한다면 비인간적이라고 느끼기는커녕 자진해서 할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이것을 정형화시켰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죠. 모든 비인간적인 일이 비인권적인 일은 아니지만 모든 비인권적인 일은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제 상태에 이 사람들은 과연 인간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최소한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르면 그들은 비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한다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틀린 것이겠지만 타의에 의해서가 아닌 비인간적인 삶을 청산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권을 주는 것마저 틀린 것일까요? 결은 약간 다르지만 존엄사와 비슷할 겁니다. 찬반이 극렬하게 갈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존엄사와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인간이 인간답게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택의 권리 역시 주어져야 마땅하겠죠. 이제 남은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며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전 세계로 방영될 수 있을까입니다. 생각해보죠. 사실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요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이나 큰 플랫폼이라면 약간의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자극적인 컨텐츠는 널렸으니까요. 또한 픽션이라는 조건이 붙기만 한다면 사람을 태우든 자르든 고문을 하든 한 번에 100명이 죽어나가든 상상하는 모든 것을 방영할 수 있죠.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실제 전쟁 영상부터 수면 고문 영상, 실제를 가장한 페이크 스너프 필름마저 유통이 되고 있죠. 또한 메이저 제작 사인 폭스에서도 몇 년 전까지 더 A쇼와 비슷한 실제 쇼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솔리테리라고 하는 리얼리티 서바이벌 쇼를 말이죠. 사람을 관보다 작은 방에 집어넣고 버티게 하는 것은 물론 구속복을 입히고 온몸에 자의적으로 집게를 꼽게 하거나 심지어 식고문과 비슷한 장면마저 방영되었죠. 그것도 한 시즌이 아닌 4개의 시즌을 약 5년간 사회적 실험이라는 미명하에 말입니다. 폭력적인 것도 괜찮다, 비인간적인 것도 괜찮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삼을 만한 요소는 법령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그럴까요? 생각해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령의 집이 있습니다. 매커메이 저택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이름만 귀신의 집일 뿐 미친 수준의 고문을 10시간 동안 버텨야 하는 고문의 집이죠. 입장 기준은 단 2가지, 성인일 것,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일 것.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저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물리적인 폭력은 기본이며 물고문, 동물에 피해 얼굴을 처박는가 하면 전신에 벌레나 뱀을 기어다니게 하고 온몸을 속박시키고 심지어 호흡마저 제한하는 말도 안 되는 고문을 자행합니다. 이런 저택에서 10시간을 버틴다면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우 2천만 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자발적으로 당할 사람이 있겠냐 싶지만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말이죠. 이미 예약은 수년간 풀부킹 상태이며 대략 2만 5천 명 정도가 대기표를 걸어놓고 있죠. 또한 이 말도 안 되는 고문짓거리를 유령의 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2010년부터 2024년 현재 바로 이 순간까지 단 한 번의 탈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로 고강도의 고문을 하는 탓에 참가자들에게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긴 사례도 있으며 고소를 당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입장 전수는 40페이지가 넘는 동의서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소가 만연하고 인권단체의 입김이 센 미국 한복판에서 14년간 운영이 유지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가자들의 동의서만 제대로 받는다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만 막는다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법이 느슨한 나라에서 촬영을 한다면 더 A쇼 같은 드라마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전처리나 후처리 역시 훨씬 전문적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남은 것은 마지막 한계, 시청자들의 기분 상해죄입니다. 생각해보죠. 기분상해죄,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개소린가 하겠지만 대중을 상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기를 쓰고 수백 수천억을 들여가며 기부재단을 만들고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기에 대중을 상대로 방영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돈을 볼모로 비인간적인 일을 시킨다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대중들이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흥행은 둘째치고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버리는 순간 착한 이미지를 원하는 거대 기업의 스폰을 받기 힘들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스토리텔링으로 잘만 푼다면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인생 역전, 운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 쟁취하세요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참여자들을 용기 있는 사람들로 포장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그들의 생활 상황을 보여주며 상금과 똑같은 금액을 사회 최약자층에게 기부를 하는 등등의 활동을 함과 동시에 방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자발적 선택권마저 박탈시키는 파렴치범으로 몰아버리면 될 테니까요. 방구석 유튜버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판을 짜고 잘만 흘러간다면 정말 스포츠, 그것도 삶의 구제를 간판으로 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자극적인 스포츠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을 돈으로 치환할 수 있는 스포츠의 탄생이죠. 또한 거기서 파생되는 재밌는 컨텐츠들도 많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빵 한 조각 사먹기 힘든 사람들의 손에 15억, 최대 100억 원이 쥐어진다면 그들의 행동을 추적하는 컨텐츠도 재밌을 겁니다. 갑자기 엄청난 돈을 진 벼락부자가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몰락하면 몰락하는 대로 정말 인간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잠깐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밌는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수준입니다. 자, 애초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생 단 한 번뿐인 인생 역전 찬스. 우승을 한다면 어제까지 자신을 내려다보던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로, 참가만 하더라도 그들과 동등한 선상에서 살 수 있는, 자신이 낭비한 30년 이상의 세월을 단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당신이라면 잡으시겠습니까? 혹시 당신이 프로그램 제작자라면 어떤 게임을 기획하고 싶으십니까? 이세계 철학자였습니다.